이제부터 갑시다. 그럼 딱 책 펴서 예제 2번 얘를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펴지니까 보이지? 노란색으로 색칠까지 해놨는데 잠깐 써볼게요. 자, 일단 방금 전에 보였던 여기다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풀이법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이거를 야생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곱하면 당연히 합차 공식에 의해서 몇 나옵니까? 딱 몇 나와? 1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걸 줘볼게. 3 플러스 2 루트 2. 또 5 마이너스 2 루트 6. 뭐 이런 걸 선생님이 줘볼게요. 더 루트 7. 뭐 이런 거 줘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살짝 삼각비에서도 내가 그랬지만 자동.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보자마자 뭔가 자동으로 뭔가를 하고 싶게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뭐라고 쓰고 싶어? 4라고 쓰고 싶게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적으라고는 안 했잖아. 4라고 적으라고는 안 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그냥 저절로 4를 생각하지 않니? 그지? 자,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 대충 이걸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형태를 봐도 여러분은 그냥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도 안 했는데 바로 떠올리잖아. 뭘 해줘야 되겠다?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다. 얘하고 중간부 반대인 거를 부모 문제에 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자. 아무 말도 없어도 어떤 문제를 봐도 그지? 이런 게 적혀 있으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거의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이런 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여기다가 뭐를 곱해? 3-2 루트 2 중간부 반대인 걸 곱해서 1 이렇게 적자는 거야. 알겠지? 왜? 이게 더 계산이 쉬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더 간단한 게 계산이 쉬워. 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맨 처음에 분모 자리에 뭐 들어와? 몇 A? 2A가 들어오잖아. A가 일단 누구야? 최고차항의 개수지.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얘가 분모가 간단해야지 일단 계산이 쉬워져. 맞지? 자, 따라서 우리는 5-2 루트 6이라 그러면 얼마 곱하고 싶니 얘들아? 5 플러스 2 루트 6을 곱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1이지? 자,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1이 되지 않는 걸 줄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얘도 3 마이너스 루트 7 곱할 거 아니야. 얼마 돼? 2가 되잖아. 2. 2가 될 수도 있지. 근데 훨씬 간단하지 얘들아. 맞지? 이런 숫자들보다는 무리수보다는 당연히 이런 숫자들이 훨씬 간단하다. 따라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다시 화면을 켜서 예제 이거를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봐봐. 루트 2 마이너스 1이 어디 앞에 있어? x제곱 앞에 있지? 최고차항이 개수로 있는 거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면 계산이 어렵다 이거야. 누굴 계산할 때? 근의 공식을 계산할 때. 따라서 요거 가지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리화를 하자. 최고차항의 유리화라고 적어놔. 알겠지? 최고차항의 아니다. 그냥 2차항. 여러분이 뭐 2차항 빼고 뭘 볼 게 있어. 그치? 2차항의 개수의 유리화. 딱 이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나중에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허개수도 나오기는 해. 좀 상난이 완전 최상난이도를 보면 허개수도 나오는데 허개수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실수화를 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하자.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그치?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버리면 얘는 얼마 된다? 1 된다. 그래서 x제곱만 하나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실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놓자. 이렇게. 실수예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곱해놓고 그 다음에 1에다가 1 플러스 루트 1을 곱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고 0에다가 뭘 곱하는 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쓴다? 근의 공식을 쓴다. 알겠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해볼까?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자, 루트 2만 이쪽에다가 쏙쏙 한번 곱해볼까? 2 플러스 얼마? 루트 2 x 이렇게 쓸 수 있지 가운데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지? 뭐 안 보여? 보이지 않니? 여기 쓰면 더한 거는 마이너스 씌우고 2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뭘 더한 거? 1을 더한 거야. 맞지? 여기다가 전체 바로 치고 마이너스 곱한 거야. 맞지? 누군가의 합골로 생각을 하고 가운데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건 누군가의 곱골로 생각해야 되잖아. 맞지? 그게 누구야? 루트 2 플러스 1과 1.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됐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이거 되잖아. 맞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인수분해 안 해도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해서 뭐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근해 공식 써도 여기 적어놔네. 근해 공식을 적어도 똑같은 답은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x 적어놓고 요렇게 인수분해되고 요렇게 인수분해되니까 자 답은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되어서 x값 두 개를 말하시오 하면 얼마? 루트 2 플러스 1과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늘은 이렇게 각 잡고 문제만 푸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문제 푼 결과를 보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데 하나는 무리수고 하나는 뭐니? 유리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알기로는 항상 뭔가 근을 구하면은 무리수가 한 번 나오면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가 하나가 근이야. 그러면 누구도 근이야? 마이너스도 근이었잖아. 켤레. 그치? 정확한 표현으로 켤레는 아닌데 무리수에서 중간부호 반대인 게 항상 루트 앞에 붙는 부호가 반대인 게 항상 다른 한근이었잖아. 근데 왜 이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생겼을까? 무슨 조건이 빠져서 그래? 평소에 우리가 구하던 이렇게 생긴 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은 항상 개수가 무슨 수이? 1. 예. 개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장, 장담을 했어. 문제에서. 개수가 유리수인 것들에 대해서만 근해 공식을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붙는다는 거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뒤에 나와. 알겠지? 근데 일단 이 형태만 보고 와. 떡밥이야, 떡밥. 형태만 보고 와. 얘가 지금 개수가 루트가 있기 때문이야. 무리수가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근을 구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형태가 나와. 켤레가 아닌 거. 알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재밌는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그치? 이어지거든. 나중에 흐름이 이어져.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3번. 이거 정말 쉬운 거지 얘들아. 중학생들한테 풀라고 해도 풀겠다. 이거는 진짜. 여기 중학생이잖아. 그치 지금.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지. 이거밖에 할 거 없잖아. 그냥 진짜 그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식에다가. 됐지? 그렇게 해서 K 구하면 돼. 그러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이니까 등식에서 K는 넘겨서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른 한근을 구하셔야지. 맞지?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그대로 2x까지 적고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보여? 이건 당연히 보이지? x 플러스 3과 누구? x 마이너스 1. 잘했어요. 자, 그래서 x 값은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을 줬으니까 다른 한글은 얼마? 1.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1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은 조금 더 복잡한 거. 조금 더 복잡한 거. 식이 좀 길지? 여기에다가 한글이 얼마래? 1이래. 자, 또 x는 1을 어떻게 하자?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 k에 관한 식이 길게 좀 나올 텐데 k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지. 누구에 대한? k에 대한. 문자를 잘 봐야 돼.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k제곱 마이너스 k 5에다가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놔야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플러스로 놔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 해주시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2니까 자, k는 얼마다? 시작! 3 또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자, k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 상수 k 값과 라고 했으니까 상수 k 값과 그러면 하나라는 뜻이잖아. 하나. 뭐 합을 구해라 아니면 모두 구해라 뭐 차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상수 k 값은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는 두 개를 구해버렸단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답을 3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적으면 안 되고. 알겠지? 뭐가 이상한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요. x제곱의 개수는 몇이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너무 빨라.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k 값은 얼마면 안 된다? 마이너스 2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따라서 얘는 탈락했어. 그럼 k 값은 얼마? 3.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근 찾는 거 똑같이 이제 이건 생략할 거야?
3 대입해서 그냥 그 2차 방정식 푸시면 되지. 한근은 1 나올 테고 또 다른 한근 나오겠지. 그지? 할 수 있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지 다. 자 넘어가자. 뭐 허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거지. 자 요거는 넘어가시고 4번은 넘어가고. 선생님이 순서 저번에 알려줬지. 네. 순서. 이거를 재밌고 흐름에 맞춰서 공부하기 위한 순서야. 재밌고 쉽게. 나도 잠깐 피면. 지금 한 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거. 이거 딱 하면 돼. 그리고 2번 가고 2번을 먼저 하고 왔네, 그지? 실수로. 그래서 2번 좋지.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8번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오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근데 오른쪽 그림이 없는데 일단 봐봐. 너네 예제 5번에는 있지. 자, 그 직사각형 모양 디귿자. 자, 그걸 봤을 때 가로의 길이가 16m, 세로의 길이가 12m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대. 길 만들기 기억나지? 중학교 3학년 때도 다 했던 거야. 자, 근데 남은 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어. 남은 땅의 넓이가 얼마다? 112제곱미터다. 112. 그지? 자, 그랬을 때 길의 폭은 몇 미터이냐? 이거 다 알지? 길의 폭을 뭐로 해야 돼? X로 놔야지 당연히. 여기도 똑같아요. 뭐 고등학교 온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자, 그래서 그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신경 썼어. 다시 보여줘. 통통통통 이렇게. 자, 나왔지? 자, 그럼 여기다가 길의 폭을 뭐라고 적자? X라고 적자. 자, 여기 X 딱 적어놔. 여기도지? 여기도 길이지? 여기도 X 됐죠? 자, 그러면 어디도 길이야? 사실 여기도 길이거든. 이걸 뭐 여기 이 직사각형을 이쪽으로 민다,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여기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x미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다. 요만큼이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땅의 넓이는 누구야? 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이잖아, 맞지? 겉에는 디귿자 모양의 길로 돼 있는 거고 진짜 땅은 얘야. 그러니까 진짜 112제곱미터는 얘야. 알겠지? 따라서 얘의 뭘 구하자? 가로와 세로를 구해보자. 어떻게? x를 빼면 되지. 됐어? 어떻게 빼? x를 어디서 빼? 12m에서 빼면 되지? 그러면 12에서 x 두 개를 뺐으니까 여기는 얼마다? 12-2x다. 다 잘하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란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6에서 x를 한 번만 빼면 되지. 디귿자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없어. 맞지? 자, 그래서 16 마이너스 얼마? x 이렇게만 해주시면 계산되겠지. 식이 나오겠지. 얼마? 16 마이너스 x 가로의 길이에다가 12 마이너스 2x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넓이 112가 나온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 뭐 할 수 있어? 양변 2로 좋아. 나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6-x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2로 한 번에 나눠버리면 되지? 네. 얼마야? 56 잘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시면 16-x고 여긴 6-x야. 마이너스 x니까 둘 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x-16 곱하기 x-6이다. 이렇게 적어버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56이라고 합시다. 보이니? 네. 얼마가 될까?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돼. 살짝 머리가 마이너스 6. x는 6. 얼마? 6? 여기가 56인데? 아니.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 생각에 20이에요. 20? 20? 20 맞네요. 20 맞다. 20? 20 맞다. 20? 재밌구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재밌게 생각해봐. 너 좋아. 2다. 이- 2다. 아니, 이 맞아. 네, 맞아요. 왜 그래? 이 맞아요. 왜? 요거 뭐 떠올랐어? 56의 약수 찾는 거지? 14 곱하기 얼마? 4지 이거. 아니면 4 곱하기 14 만드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4 만드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14 곱하기 마이너스 4 만드는 걸 찾으면 되는 거지. 맞지? 네. 여기 중에서 정답은 얘지. 네. 제가 14 곱하기 4를 구했어요. 이렇게 푸는 게 얼마나 재밌어. 원래 근데 위험한 행동이야.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푸는 거지. 그냥 재미없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18x 플러스 96 마이너스 56 하니까 40 이렇게 푸는 거지. 하나는 2고
잠깐만 마이너스 내가 실수했어. 더하기 쏘리 이런다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0 아까 나온 두 개가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길의 폭이라는 걸 상정해서 12m보다 16m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답은 얼마? 2만 가능하다. 길의 폭은 2m.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런 건 이미 봤었지? 네. 3학년 1학기 때도. 그치?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6번 저번에 했었지? 판별식 써서 하는 거. 네. 이건 넘어가고, 자, 다시 4번으로 넘어가자. 이제 운명의 오늘 배우는 것 중 가장 어렵고 내가 연습하라고 수력 충전 프린트까지 줬던 게 바로 이건데, 진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연습 잘 해놓고 여러 가지 방정식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나오고 1차 방정식도 나오는데, 절대값이 하나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 너무 쉬워. 절대값 하나 나오는 건 얘들아 너무 쉬운데, 나중에 이제 2개, 3개가 나와. 알겠지? 라이프쌤만 봐도 그런 게 나오니까 일단은 한 개부터 한번 다뤄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 절대값 x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하나.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만 한번 보자. 절대값만 얘만 보자. 얘만 파자. 자, 그럼 절대값이라는 거는 총 두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어. 표현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양수일 때와 하나는 음수일 때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당연히 알지. x가 양수면, 알맹이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대로 x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음수면, 알맹이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것만 알아도 돼. 알겠어? 근데 이제 수학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얘가 알맹이가 이제 뭔지를 안 알려줘. 양수냐 음수냐 그런 말이 없어. 진짜 문제가 이게 다거든. 맞지? 그냥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해서 그냥 이거 딸랑 방정식 2개밖에 없어. 그 중에서 얘를 풀라는 거는 x가 뭔지를 모르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한번 얘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어? 인터뷰를 해야 돼. 이 알맹이 있지, x야. 너 양수니 음수니? 하고 얘가 만약에 양수야 라고 대답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얘가 음수야 라고 대답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말 그대로 의미야.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한테 물어봤어. 얘가 만약에 야, 나 양수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가정했으니까 이제 나는 쓸 수 있어. 뭐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x가 그대로 나왔다. 절대값 바깥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풀 수 있잖아. 여러분 다 풀 수 있잖아. 여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플러스 5 곱하기 얼마?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두 개가 나오지. 얼마? 마이너스 5 또는 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잠깐 아까 전에 x가 뭐라고 했어? 자신을 양수라고 했었잖아 분명히.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네. 그럼 둘 중에 누구야? 1이다. 요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얘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한, 이거는 딱딱한 표현으로 이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건데, 얘가 그렇게 말했어. 나 양수야라고 말했으니까 마지막에 구했을 때 누구만 답이 돼야 돼? 양수만 답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이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더 복잡해지는 거야. 2개, 3개만 나와. 절대값이. 자, 그 다음에 너한테 또 물어봤어. x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음수래. 자, 따라서 x가 0보다 작다라고 딱딱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이제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씌워서 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가 어때? 봐봐. 풀어지지? 네. 그럼 봐. x 마이너스 5 별반 차이 없네. 그치? 비슷하네. 부호만 달라졌네. 그치? 자, 그래서 x는 얼마 나온다?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얘한테 물어봤잖아. 얘 본인이 음수라고 했어. 얘 본인이 음수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내가 구한 이 두 값 중에서 진짜 x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일 요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x값이 될 수 있는 게 근이잖아. 맞지? 여기다가 넣어서 성립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불러. 그 x값을. 그러니까 그 값이 지금 2개가 나왔지. 얼마와 얼마? 1과 마일이 나왔다.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은 2개. 이렇게 2개를 적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물어봐라. 인터뷰를 해라. 딱딱한 표현으로
범위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가정해서 풀어라. 알겠지? 이렇게. 절대값이 2개면 가정을 4개 세우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근데 4개를 현실적으로는 못 세워. 그게 재밌는 거야. 근데 4개를 세워. 그러니까 얘가 2개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지. 2개, 1개당 절대값 1개당 2개를 세우면 되겠구나 가정을. 그러니까 2개가 만약에 절대값이 나오면 가정을 4개로 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못한다? 봐봐. 바로 보여줄게 그냥. 나도 재밌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좋아. 난 진짜. 뭐 나왔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1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2개야.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해야 돼. 뭐라고? x가 이거 이렇게지.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x-2도 알맹이잖아. 그러니까 알맹이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얘가 양수냐? 얘가 음수냐? 그치?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만 책에 적혀 있어. 어떻게 가정을 하면 되냐면 얘가 양수니까 이거면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요 왼쪽이잖아.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해볼까? 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면 어디야? 여기야.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고 2보다 작다면 요거거든? 다른 색으로 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했으면 얘도 한 번에 가정을 해야 되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가 뭐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작다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왜? 같은 문자를 쓰기 때문에. 같은 문자. 잘 이해해봐. x가 양수라고 해서 얘가 양수 음수인지는 몰라 전혀. 그러니까 얘도 따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잖아. 요 라인 안에 x-2가 음수인 구간도 존재하고 x-2가 양수인 구간도 존재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어떻게 봐야 돼? 물어봐야 돼.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 얘만 말을 듣고 얘는 무시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도 조사하고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 그러니까 이 범위도 조사해야 되고 이 범위도 조사해야 돼. 어차피. 그치? x가 양수일 때하고 이거일 때 x가 양수일 때하고 이거일 때를 조사해야 돼. 둘 다. 그 다음에 x가 음수이면서 면 이렇게 되잖아. 네. x가 음수이면서 이거일 수는 없어. 맞지? 3개? 어차피 0보다 작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x가 2보다 작다만 성립하므로 어차피 내가 가정할 범위는 이렇게 해서 빨간색만 불러줘봐. 몇 개? 3개. 3개야. 이게 결과야. 이렇게만 적혀 있어 책에는. 근데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다. 원래는 몇 개? 4개로 가정해서 푸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우니 문제마다 다르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0이 되는 기준을 정해서 그 0이 되는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양수 음수가 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고 그게 얘는 2지.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딱 몇 부분으로 나누겠다. 3 부분으로 나누겠다. 절대값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절대값이 3개면 4개. 그렇지. 4개의 범위로 나누시면 되고 절대값이 4개면 5개의 범위로 나누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1개면 2개. 그러니까 절대값의 개수에 플러스 1한 개. 이걸 또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절대값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한 범위만큼 나오면 돼. 그 구간의 개수만큼 나오면 돼. 이건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와. 알겠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그것도 여러 가지에 들어가잖아. 그치? 3, 4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오늘은 좋아. 나 이거 설명할 생각 없었는데 물어봐가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또 좋아하거든. 관심 있어 보면 그러잖아. 오타쿠들이. 약간 오타쿠들이 난 수학 오타쿠이기 때문에 뭔가에 좀 살짝 관심을 보이는 것 뿐인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막 알려주지도 않아야 될 내용을 막 알려주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살짝 비슷한데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얼만큼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파. 아무튼 자 이거 2번 하고 좀만 쉬었다고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있어? 앞에 더 어려운 거 했지? x-4야 이번에. 인터뷰할 대상이 누구다?
x-4야. x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한테 물어보면 돼. 너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얘가 딱 대답했어. 첫 번째 나 양수야 하고 대답을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가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이걸 풀면 1차 부등식이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잖아. 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얘야 라고 x가 말한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얘를 보면서 진행을 하자.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일단 양수지. 그러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대로 쓰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0이지. 됐어?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는 0. 살짝 실수했어. 자 그래서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 또는 4.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냥 답만 적을 수 있겠지. 얼마야? 진짜 답은 4지. 됐어? 자, 요 나중에 또 떡값이 풀립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진행합시다. x가 이번에 x-4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음수라고 말했어. 응?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렇게 가정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x가 4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맞지? 자, 요렇게 해석한 다음에 난 얘를 보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럼 음수라고 말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깥으로 나와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16은 0. 자, 요쪽을 계산하자. 얼마니?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하면 또 x-4 곱하기 x 플러스 3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x가 얼마 나온다? 두 개. 4 또는 마이너스 3, 마3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또 4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되겠어? 일단은 답은 나왔어. 4하고 마이너스 3.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난 미리 알려주고 싶어. 내가 진짜 몇백 문제, 몇천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그냥 안 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하는 건데 요거 등호가 왜 여기 붙고 여기는 안 붙을까? 0이 돼서 0이 돼서? 0이 돼서 여기 붙어도 되잖아. 얘도 0이 될 자격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처음 보진 않지.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럴까?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 답지도 그렇거든? 거기 너 봐봐. 예제 밑에 맞지? 거기도 큰 쪽에다가 왔잖아. 큰 쪽에다가 등을 붙여줘. 왜? 편해서 누가 말했어? 재욱이? 편해서? 아 편해서? 뭐가 편한데? 뭐가? 난 그게 궁금한데? 뭐가 편하지? 편하지 않을까요? 뭐 답은 없어. 검은 뭔가 아는 눈치인데? 저요? 아니야? 내가 이거 안 알려줬었나 옛날에도? 옛날에 이런 거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지 사실. 맞아. 내가 추가 수업 가르쳐주는 애들한테 가르쳐줬었다 옛날에. 중3 화목토가 얘네들한테 알려줬었는데 왜 지웠어?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적혀 있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를 붙이는데 얘는 왜 등호를 안 붙이냐고. 일단 둘 다 등호를 붙이면 안 되는 이유는 알겠지? 겹쳐져 버리니까 일단 둘 다 등호를 붙일 수는 없어. 얘가 x는 4가 되고 얘가 x는 4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 문제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잖아. 하나는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였고 한쪽에다가는 그냥 작다. 등호를 안 붙였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거를 나는 한참 나중에 깨달았어.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물려고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나중에 내가. 알 것 같아요. 왜? 둘 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저 크다에다가 저 부호를 붙인 거를 그냥 정의한 거예요. 살짝 맞았어. 그러니까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답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없다라는 게 나의 답변이야. 알겠지? 그걸 깨달았어 나는 나중에 고3 거까지 다 배우고 수능 준비할 때. 왜냐면 그때까지 하면 진짜 정확하게 내가 다 알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고 완벽하게 100% 마스터한 1등급 애들한테는 그걸 설명할 수 있거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게 보이거든.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고 그냥 답지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큰 쪽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공부한 애들은 절대로 평생 알 일이 없는데 정확하게 진짜 모든 문제를 다 마스터하고 모든 개념을 다 마스터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이게 등호를 그냥 붙이는 거야. 큰 쪽에다가. 그러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 인강에서도 그렇고 그 답지 해설지에서도 다 그렇고 왜냐면 누구 하나가 그걸 어기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냥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이자라고 마스터를 그 약속을 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러면 있는 질문이 뭐야? 있을 수 있는 질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냐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렸어. 그러면 궁금한 게 뭐야?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면 뭔 문제가 있냐?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는 대신에 어디서 빼버리면 돼? 여기서 빼버리면 돼. 알겠지? 그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냐? 아까 전에 그 발견한 사람은 아주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인데 요거 하고 또 누구 나왔냐? 답장 나오네. 컨닝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어차피 구했으니까. 자, 이거 2개 나왔었거든 아까. 얘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2개 나왔거든. 자, 여기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었어도 여기에서 얼마가 답이 돼? 4가 답이 될 수 있어. 얘도 물론 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변하지가 않아. 이걸 발견했어. 많이 풀다 보니까 분석하고 더 어떻게 나올지 고민하고 그게 1등급 애들이 하는 생각이거든.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기에서 끝나고 만족하고 가는 게 아니야. 뭔가 떨떠름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진짜 기하적으로 상승하거든. 그래야 돼 진짜. 그래서 내가 문제량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량은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풀면 물론 좋지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친구가 많이 풀어봤자 그 친구는 2등급까지야. 잘해봤자 2등급까지. 그치? 문제만 많이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 모의고사나 수능은. 알겠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은 지식을. 여기서 큰 쪽에 보통 등호를 붙이는 건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작은 쪽에 등호를 붙이게 되면 큰 쪽에서 떼버리면 되고 작은 쪽에 등호를 붙여도 답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모든 절대값 문제가. 알겠니?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 자, 좀만 쉬었다가 또 진행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 옛날에 선생님이 말해주신 것 같아요. 그치? 약간 나 언젠가 말한 것 같은데 말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치? 응? 어떤 사람이 남자 화장실에서 전자담배 피우고 학생이? 아마 학생이지 않을까요? 화장실에서 근데 그 올라오는 거 여기? 열기가 올라오는 거 이거 창문으로 들어가는 아 이게 냄새가 거기 담배 피는 거 거기 바로 앞이죠. 학생이 거길 가면 좀 샌드한테 걸리면 좀 걸리는 태원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나가서 그렇지. 전자담배 냄새 분들이 있어요. 깡이 좋은데 되지. 그러니까요. 가게에 포도하는데 맞아 포도하는데 포도였어. 포도 진짜 되지. 진짜 싫다.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르겠다. 우리 반은 아니지? 제가 아무도 안 그럼 나가. 됐어. 그럼 밴드 됐어. 있어요. 밴드? 내일 밴드? 네. 있지요. 놀랍게도. 원래 이렇게 하고 진짜 건조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야 자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리바이를 만드지. 아 이것만 하면 됩니다. 2문제 남았어? 자, 이거 하고 연습이나 좀 문제나 좀 풀자. 자, 재밌는 거야 또. 예제 7번은 발전 예제 문제니까 발전은 주황색은 맨 마지막에 하고 이거 예제 8번부터. 자, 봅시다. 그러니까 판별식 세계로 들어온 거야 이제. 근해 판별. 요 세계로 들어온 건데 자, 일단은 문제를 봐봐. 이 문제가 유형하고 상관이 있다. 그 이쪽 단원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봐. x에 대한 2차식 요거 노란색이 그냥 2차식이지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 반의 제곱 떠오르지? 네. 일단은 그거 먼저.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해서 반의 제곱하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면 가운데의 반의 제곱은 누구야? 상수항이어야겠지? 일단은 그거 먼저. 그러면 2분의 2k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반.
한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6이다. 아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 맞잖아.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 한번 계산해보면 2를 제곱하면 4니까 양변에 4 곱해줌으로써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자. 여기다가 4 곱하기. 자 그러면은 우변은 4k제곱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좌변은 얘 제곱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 4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되지. 네. 됐어? 그러면 4k제곱 없어져. 자 일단 답부터 구해보자. 4k제곱 없어져서 12k는 15. 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얼마니? 33. 땡큐. 자 그러면 3으로 약분하고 4로 나눠보자. 자 k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이런 식으로 답은 나오지? 답 나왔어. 근데 이거는 의도하고는 좀 다른 풀이지. 좀 다른 풀이야. 이거는 지금 내가 무슨 지식을 사용했어? 인수분해 공식의 지식을 사용했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어야만 한다. 그걸 사용해서 푼 건데 이건 문제의 의도가 아니야. 이쪽 단어는 이제 신경 쓰자. 이쪽 단어는 무슨 반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이거를 뭐 외우거나 하지 말고 어떤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는영을 붙이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지. 는영 붙이면 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x값에 뭐가 들어가면 참이 되는데 그 참이 되는 걸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고 자 이 녀석의 근은 몇입니까? 2지. 자 얘는 서로 같은 한 실근이지.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불러?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오면 우변은 0. 무조건 좌변은 무슨 꼴로 바꿀 수 있어?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맞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변은 0. 왼쪽은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서 왼쪽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은 걔를 는영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다? 중근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 자 그래서 중근이면 판별식 이제 써보자. 근의 판별.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요 2차식을 그냥 처음에 봤을 때부터 완전 제곱식이라 그러면 는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뭐 써주면 돼? 판별식 써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써볼까 한번?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제곱되고 4배에다가 얘를 곱한 걸 빼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결국에 2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아까 전에 이렇게 적으면 는영을 그대로 적으면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한 그 식이지. 그래? 얘를 계산하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기는 해.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다라고 외우지 말라고. 알겠니?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다. 뭐 5글자를 2글자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다항식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전혀 얘기가 이상한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외우면은 대충 공부하는 거야, 진짜. 완전 제곱식은 다항식에서 어떤 2차식이 완전한 제곱꼴로 묶였을 때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그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고 중근은 뭐야? 2차 방정식에서 하는 얘기야. 알겠지? 방정식하고 다항식에서의 얘기 토픽 자체가 달라. 주제 자체가 다르니까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면 는영을 붙여서 우변을 0, 왼쪽을 완전 제곱식인 식은 판별식을 썼을 때 무조건 몇이니까? 0이니까 그렇게 해서 풀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걸 외우지 말라고. 자, 그래서 예제 8번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발전 예제 7번 가시면은 주황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위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전 예제 7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이게 말 그대로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는 좀 되는 유형이야. 근데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주황색이 잘 안 보이는구나.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이 식이 요 2차 방정식이 실수는 보이지? 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적혀있다. 자, 요거 채워볼까? 결국엔 내가 쓰네. k 값에 관계없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그치? 항자 들어왔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 선생님이 항자로 구별하지 말고 분명히 2글자, 3글자, 4글자가 있다고 했지. 기억나?
좀 지났긴 했지만 1단원에서 우리 항등식 처음 배웠을 때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단어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있는데 두 글자는 뭐?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하자. 이렇게 설명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글자는 뭐? 무조건? 어? 이미 그렇지. 봤니? 아무도 안 봤지? 네. 임의의 세 글자. 임의의. 진짜 임의의 x값에 대하여.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을 평소부터 사용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자는 거지. 임의의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자, 그 다음에 네 글자가 바로 여기 나오면 뭐다? x값에 관계없이야. 이거는 x가 앞에 들어가. x값에 관계없이 네 글자. 이렇게 해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정도는 좀 외워놓자. 알겠지? 자,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얘가 뭐야? 항등식이긴 항등식인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 주인공이 누구야? K지, K. K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항등식이 주인공이로, 아니, 그 항등식의 주인공을 파악하면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리 말고 앞에 무슨 차순? 내림 차순 정리하는 건데 뭐 우리가 오름 차순 정리하는 경우 있니? 당연히 내림 차순이지. 그치?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묶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1차항, 2차항, 1차항 상수. 1차밖에 없으면 1차 상수. 요런 꼴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그 항등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그 항등식이 나오는 소스가 여기 있어. 목이 가네. 소스가 여기 있어. 소스 말고 소스. 응? 말 그대로 요 나올 수 있는 항등식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단어 두 글자. 뭐야? 중근이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몇이면 됩니까? 0이면 되지. 자, 일단은 그 녀석을 써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가 짝수네. 짝수면 짝수 판별식 쓰자. 4분의 1. 이렇게 쓰기로 했지? 멋있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문제에서는 써져 있는데 해설에서는 이렇게 쓰자. 대각선으로.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 건데 뭔지 기억나? 기억나지? 네. 저번 시간에 허용했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 그랬어. 알겠지? A는 최고차항의 개수, B-는 뭐야? B를 적고 가운데 녀석을 이렇게 그은 거야. 방갈죽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다시를 계속 강조한 거야. 알겠지? 방갈죽한 거야. 반으로 적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녀석의 절반. 그 다음에 C는 상수항. 알겠니? 자, 시작한다. 자, 여기에서 이 녀석의 절반이니까 그냥 2를 떼버린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A만 남으니까 들어가 버렸어. 자, K 플러스 A만 남으니까 K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자, 앞에 뭐 있어? 1 있지, 1. A는 1이고 C는 얼마야? 여기서 정리돼 있지? 요게 상수항이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있는지 정리해본 거야. 좀 쉬운 문제니까 당연히 내림차순 정리돼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한 거야. 자, 해서 요게 상수항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냥 빼버리면 되지, 여기를. K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다. 요렇게 적고 바로 빼버리면 0이다. 됐니? 요게 중근을 가진 조건이죠. 마지막이야. 얘들아, 힘내. 분리한다. 자, K제곱 플러스 2AK. K를 뒤에다가 쓸게. 의도는 분명하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5는 0. 자, 요렇게 해서 K제곱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 A제곱도 사라지네. 그치? 좋아. 자, 여기 땡큐.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남은 거 별로 없지? 진짜 별로 없지? 자, 여기에서 2A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성립해야 되자는 거야.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문제에서. 어떻게 성립해야 된다?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식인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여기 지워졌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소스가 된다는 거야. 이 소스를 이용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준 다음에 그 판별식 자체가, 이 판별식 등식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적용해서 풀라는 얘기야.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되는 문제지. 알겠니? 그 항등식을 여러분이 직접 세워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오해를 해버려서 이거를 K에 대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틀리겠지? 대수비교법을 걷다가 쓰면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판별식을 쓰시고 그 판별식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이게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니? 내 계산 제대로 됐어? 뭐가 좀 찝찝하지? 네. 시계 형태가 좀 찝찝하게 생겼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K에 대해서 묶을 게 없잖아. 그치? 뭐 이래? A가 그냥 몇이니? 0. 우변이 0이니까. 그치? 0K 플러스 0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K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면 되니까 A는 0. 되지? 자, 그 다음에 상수 얘지. 얘가 상수항인데 얘가 몇이야? 0. 그 B는 몇이야? 5. 이렇게 풀면 되지. 그래 A는 진짜 0이니 애들 다 봐봐. 네, 맞아요. 맞아? 뭐야 이거? 너 너무 쉽잖아. 됐어요? 일단은 됐지? 라이트 셀에도 당연히 나오고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둡시다. 자, 일단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 가우스는 넘어가고 가우스는 잘 안 나오고 교육과정 외에요. 그래서 일단 123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123쪽 다시 거기서부터 우변이래. 오른쪽에 있는 병 걸렸나봐. 250번부터 유사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수학 병 걸렸나봐. 오른쪽을 우변이라 하네. 어? 직업병이다 이게 직업병. 좋아. 오늘 진도는 여기서 끝.